그건 내 땅이니 당장 꺼져, 이 거지 같은 것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윤혜경의 날카로운 고함이 골목을 찢었다. 리모델링 업체 인부들이 가게 간판을 떼어내는 동안 임숙자는 무릎을 꿇고 작업을 막아보려 애썼다. 서미래의 친정 부모가 20년간 운영해온 작은 분식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딸이 곧 출산할 거라고요. 임숙자의 애원에도 윤혜경은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딸, 그 배은망덕한 년이 내 며느리라고?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내 아들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내 남편까지 꼬드겨서. 윤혜경은 입에 거품을 물며 소리쳤다. 서미래는 병원 침대에 누워 그 모든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구정 당일 배가 아파 응급실에 실려온 그녀는 이제 막 깨어났을 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 풍경만큼이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여보, 어디 갔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서미래는 뒤늦게 병실에 나타난 강준호의 손을 붙잡았다. 강준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꽉 쥐며 말을 아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해. 어머니가 장모님 가게에. 서미래는 남편의 말을 듣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배가 팽팽해지며 통증이 찾아왔다. 아, 미래야. 누우라고. 지금 상태가 위험해. 강준호가 서둘러 아내를 붙잡았다. 서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은 불안하게 배를 감쌌다. 그 모든 스트레스와 갈등,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과 무시가 이제야 폭발한 것이다. 어머니가 정말 우리 부모님 가게를 망가뜨렸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강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결혼 이후 꾸준히 악화되어 온 고부 갈등이 이런 파국으로 치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때 서미래의 눈에 병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가 들어왔다. 시아버지 강민석이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남긴 봉투였다. 지금까지 열어볼 용기가 없었던 그 봉투. 준호 오빠, 저 봉투 좀 줘보세요. 서미래의 손이 봉투를 향해 뻗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참을 이유도 없었다. 오랜 인내 끝에 마침내 폭발할 순간이 왔다. 서미래와 강준호의 첫 만남은 친구의 소개팅으로 이루어졌다. 20대 후반,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서미래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에 비해 강준호의 집안은 조금 더 여유로웠다. 도심의 건물 2채를 소유한 중견기업 임원의 아들이었던 그는 첫 만남부터 서미래에게 진심 어린 호감을 표했다. 제가 봐온 여자들과 달라요. 당신은 꾸밈없이 솔직한 모습이 참 좋아요. 첫 데이트에서 강준호는 이렇게 말했다. 서미래는 처음엔 이 말이 그저 흔한 칭찬으로만 들렸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강준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자랐지만 서미래의 소박하고 단단한 삶의 방식에 매료되었다. 준호 오빠, 솔직히 좀 걱정돼요. 우리 집안이랑 당신 집안은 좀 다르잖아요. 서미래가 연애 3개월 차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걱정 마. 내 부모님은 내 선택을 존중하실 거야. 특히 아버지는. 강준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았다. 강민석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윤혜경은 달랐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서미래의 집안에 대한 그녀의 얕은 멸시가 드러났다. 분식집이요? 아이고, 그런 곳에서 일하면 기름 냄새 안 배나요? 윤혜경은 임숙자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저희는 30년 동안 그 가게 하나로 딸 키우고 대학 보냈습니다. 냄새야 배겠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큽니다. 서경수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서미래는 그날 밤 차 안에서 눈물을 참으며 강준호에게 말했다. 역시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게 너무 명확해요. 미안해, 미래야. 어머니는 원래 좀 그래. 내가 잘 설득할게. 우리 결혼은 꼭 할 거야. 그렇게 시작된 서미래와 윤혜경의 갈등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신혼집 문제로 시작해 예단 문제, 결혼식 규모까지. 모든 결정에 윤혜경은 간섭했고 서미래의 의견은 무시됐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 서미래의 친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임대료가 급등하며 가게 존속이 위태로워진 것이다. 서경수는 가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아빠, 내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 서미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니다. 너 결혼 앞두고 신경 쓰지 마라.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이 소식은 어떻게든 강준호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강민석에게 도움을 청했다. 강민석은 직접 나서서 임대인과 협상한 끝에 건물을 매입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서미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고맙지만 이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시아버님께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내 걱정은 알지만 아버님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으셨어. 그리고 미래야, 우리는 곧 가족이잖아. 그러나 이 일이 윤혜경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의 분노는 폭발했다. 분식집 안에서 고함치는 윤혜경의 목소리가 골목까지 들렸다. 당신 미쳤어? 그런 허름한 가게에 우리 돈을 쏟아붓다니. 사돈이라고 특별 대우해? 당신 머리에 뭐가 들었어? 임신 소식은 고부 갈등 속에서 유일한 햇살 같았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윤혜경의 간섭은 서미래의 태교까지 침범했다. 임신했다고 일 그만두겠다고? 요즘 세상에 전업주부가 웬 말이야? 나도 준호 낳고 3일 만에 회사 복귀했어. 윤혜경은 서미래의 퇴사 결정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다. 서미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회사를 그만두는 건 온전히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다. 입덧이 너무 심해 사무실 생활이 불가능했고 의사도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윤혜경에게 이런 설명은 통하지 않았다. 어머님, 저도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요. 건강? 임신이 병이야? 그냥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 우리 준호가 얼마나 바쁜데 집에서는 쉬어야 할 텐데. 강준호는 이런 대화 속에서 항상 어정쩡한 위치였다. 어머니를 말리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결국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이 서미래에겐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준호 오빠는 왜 항상 침묵만 해요? 당신 아내는 저예요. 어머님이 아니라. 서미래는 어느 날 밤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미안해, 미래야.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그래. 좀만 참아줘. 내가 최대한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나 강준호의 방패는 너무 얇고 무력했다. 서미래의 임신 5개월 차 윤혜경은 이제 친정 부모의 가게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 건물 외관이 너무 낡았어. 전면 공사해야겠어. 다른 세입자들도 다 찬성했대. 윤혜경은 어느 날 갑자기 분식집을 찾아와 선언했다. 전면 공사요?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서경수가 당황해하며 말했다. 건물주 입장에선 건물 가치를 올려야지. 간판도 새로 바꾸고 내부도 다 뜯어 고쳐야 해. 공사 기간 동안 영업 못하는 건 감수하셔야 해요. 윤혜경의 일방적인 통보에 서미래의 부모는 할 말을 잃었다. 30년간 일궈온 단골 손님들이 끊길까 걱정이 앞섰다. 어머님, 공사가 꼭 필요하다면 공사 기간이라도 최소화해 주세요. 부모님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서미래가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참 딱하네. 아들 잘 만나서 이제 건물주 사돈 두니까 이것저것 요구하고 싶은가 보지. 윤혜경의 비아냥에 서미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결국 공사는 강행됐고 한 달간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게다가 오랜 세월 가게를 상징하던 낡은 간판도 윤혜경의 지시로 철거되었다. 임숙자는
버려진 간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다 우리 딸 때문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다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서미래는 그날 밤 강준호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가게 영업을 중단시키고 간판까지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가 건물을 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할 권리는 없는데. 그날 이후 강준호도 드디어 어머니에게 맞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윤혜경의 더 큰 분노만 불러일으켰다. 내가 너희 위해서 한 일이 이게 웬 홍역이야? 낡은 건물 좀 고치겠다는데 뭐가 문제라고. 설상가상으로 공사 후 임대료까지 올린다는 소식에 서경수 부부는 앞날이 캄캄했다. 단골 손님들은 공사 기간 동안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렸고 재개장 후에도 예전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서미래의 임신 7개월 차 고부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때 갑작스러운 비보가 들려왔다. 강민석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강민석은 병상에서 서미래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며느리, 앞으로도 잘 지내야 할 텐데. 미안하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얼른 회복하셔서 아기 보셔야죠. 그래. 그럴게. 그날 밤 강민석은 서미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거 꼭 간직하고 있어.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며칠 뒤 강민석은 결국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장에서 윤혜경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크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에 조문객들은 충격을 받았다. 서미래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부모의 금슬이 좋지 않았다는 강준호의 말이 얼마나 절제된 표현이었는지.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미래. 그녀의 배는 날로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윤혜경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고 이제 그녀를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서미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의사는 혈압이 높아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윤혜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미래를 들볶았다. 미래야, 내일 집에 손님이 오니까 청소 좀 해놔. 전화기 너머로 윤혜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저 지금 병원에서 막 돌아왔어요.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임신이 병이라고 몇 번을 말해. 나 때는 만삭에도 집안일 다 했다고. 윤혜경은 강민석이 죽은 후 서미래의 집에 거의 매일 들락거렸다. 며느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방문은 곧 명령과 감시로 변질됐다.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냉장고를 뒤지고 심지어 서미래의 개인 물건까지 함부로 만졌다. 이런 싸구려 화장품을 쓰니 피부가 엉망이지. 앞으로는 내가 사다 줄 테니 이런 건 버려. 윤혜경은 서미래의 화장대를 뒤지며 말했다. 서미래는 매일 밤 강준호에게 하소연했지만 그의 대응은 항상 같았다. 미안해, 미래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더 예민해지신 것 같아. 좀만 참아줘. 그러던 어느 날 윤혜경이 또다시 불쑥 찾아왔다. 서미래는 그날따라 심한 허리 통증으로 누워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또 아프다고? 매일 누워만 있으니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윤혜경은 주방으로 향했다. 내가 특별히 미역국 끓이는 법 알려줄게. 일어나봐. 정말 힘들어서. 에이, 그 정도로 끙끙대면 출산은 어떻게 할래? 일어나. 윤혜경의 끈질긴 강요에 서미래는 결국 일어났다. 그러나 주방에 서자마자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서미래는 그대로 쓰러졌다. 미래야, 미래야. 윤혜경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서미래가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다. 강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에 앉아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미래는 배를 감쌌다. 아기는 괜찮아요? 다행히 괜찮대. 하지만 조산 위험이 있어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대. 서미래는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고 그 기간 동안 윤혜경은 병실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친정어머니 임숙자가 병실을 지켰다. 엄마 미안해요. 가게는 어떻게? 걱정 마, 딸. 내 건강이 우선이야. 임숙자는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윤혜경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미래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변에 말고 다녔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요즘 젊은 애들은 어른 말을 안 듣고 윤혜경은 이웃들에게 하소연하며 며느리를 험담했다. 서미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출산을 2주일 앞둔 어느 날 그녀는 강준호에게 결심을 전했다. 준호 오빠, 저 친정에 가서 출산하고 싶어요. 뭐,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해 하실지. 당신 어머니 기분보다 제 건강과 아기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 편이 돼주세요. 강준호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윤혜경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뭐, 친정에서 출산? 말도 안 돼. 우리 집안의 아이를 낳는데 당연히 시댁에서 케어해야지. 강준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맞섰다. 어머니, 이건 미래의 건강 문제예요. 의사도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집에 드나들었는데. 결국 서미래는 친정으로 짐을 쌌다. 윤혜경은 마지막까지 현관에 버티고 서서 막았지만 강준호가 어머니를 붙잡는 사이 서미래는 택시에 올랐다. 친정에 도착한 서미래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쉴 수 있었다. 임숙자는 딸을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니? 그날 밤 서미래는 시아버지가 준 봉투를 다시 꺼내보았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봉투였다. 필요할 때 열어보라는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 그때가 온 것일까? 서미래는 마침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시아버지 강민석의 꾹꾹 눌러 쓴 편지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내가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내 심장이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지. 하지만 그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픈 건 내가 혜경이로 인해 겪을 고통을 내가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서미래는 눈물을 훔치며 읽어내려갔다. 혜경이는 평생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고통받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우리 결혼 생활도 그랬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내게 미안하다는 말뿐이구나. 하지만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서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서미래는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친정 가게가 있는 건물의 소유권 서류였다. 놀랍게도 건물 소유자는 윤혜경이 아닌 서경수, 바로 서미래의 아버지였다. 난 그 건물을 사면서 혜경이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 혜경이가 알면 난리가 났겠지만 난 내 부모님께 그 건물을 선물로 드렸다. 매달 임대료로 받는다고 하는 돈도 사실은 내 부모님이 내게 갚는 것처럼 연극을 한 것뿐이야. 그 돈은 모두 내 아이의 교육비로 따로 모아두었다. 서미래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건물주 행세를 하며 친정 부모님을 괴롭혔는데 실제로는 친정 부모님이 건물주였던 것이다. 게다가 윤혜경이 강제로 철거한 간판과 내부 시설물들은 모두 법적으로 서경수의 소유였다. 혜경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에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 하지만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다. 내 마지막 부탁은 혜경이를 완전히 외면하진 말아다오. 그녀는 외로운 사람이란다. 서미래는 편지를 접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간섭과 횡포가 사실은 허상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그날 밤 서미래는 강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 오빠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와 서류들 봤어요. 아버지가? 어떤 서류? 서미래는 모든 내용을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로 강준호의 놀란 탄식이 들려왔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어머니는 알면 발작하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숨기실 건가요? 강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 이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아. 어머니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때 갑자기 분만 진통이 시작됐다. 서미래는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다. 아파요. 미래야? 괜찮아? 미래야. 친정어머니 임숙자가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미래야. 진통이니? 서미래는 고통 속에서도 결심을 굳혔다. 이 아이를 낳고 나면 더 이상 시어머니의 횡포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서미래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강준호는 병원에 도착해 아내와 딸을 품에 안았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되었네. 강준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서미래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준호 오빠, 이 아이가 태어난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더 이상 어머니의 횡포를 방관하지 않을게. 우리 함께 해결하자.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서미래는 강준호에게 부탁했다. 준호 오빠, 어머니를 모셔와 주세요. 이젠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왔어요. 서미래의 요청에 따라 강준호는 어머니를 산후조리원으로 모셔왔다. 윤혜경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아직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왜 나를 부르는 거야? 집에 와서 보면 될 것을. 윤혜경은 차 안에서 계속 투덜거렸다. 강준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미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산후조리원에 도착한 윤혜경은 조카 딸을 보자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애는 이쁘네. 근데 왜 갑자기 날 부른 거야? 서미래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강준호를 바라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가 있어요. 윤혜경의 눈이 커졌다. 그 양반이? 무슨 편지? 강준호는 봉투를 어머니에게 건넸다. 윤혜경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건물이 서씨 앞으로 되어 있다고? 말도 안 돼. 서미래가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친정 부모님께 그 건물을 증여하셨어요. 제가 낳은 아이의 교육비로 따로 모아두셨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공사한다며 철거한 간판과 설비들. 그것도 모두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었어요. 서미래는 덧붙였다. 윤혜경은 곧 폭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위조야. 너희가 꾸민 거지. 어머니. 강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도 돼요. 모든 게 합법적으로 진행됐어요. 어머니는 철거할 권리가 없었던 거예요. 윤혜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다 너희 짓이지? 내 남편을 조종해서. 너희는 처음부터 우리 재산만 노렸던 거야. 서미래는 아기를 더 단단히 안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재산을 노린 적 없어요. 그건 모두 아버님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파손된 간판과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내가 감히 나한테. 강준호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는 산후조리원이에요. 법적으로도 어머니가 불리해요. 윤혜경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이게 다 내 탓이야. 그 여자한테 홀려서.
어머니가 그동안 우리 미래 부모님께 하신 행동들.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윤혜경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오랜 시간 자신이 가진 줄 알았던 권력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강타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들이. 네, 어머님은 건물주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공사한다며 부순 것들은 모두 불법이었어요. 그저 아버님이 어머님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위해 비밀로 하셨던 거죠. 윤혜경은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 양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서미래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기를 안은 채 윤혜경 앞에 섰다. 어머님,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생각하셨어요. 편지에서 어머님을 완전히 외면하지 말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윤혜경은 고개를 들어 서미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강준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해요. 아버지가 떠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잖아요. 윤혜경은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흐느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서미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윤혜경의 품에 안겼다. 어머님, 이 아이의 할머니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윤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들었다. 평생 허영과 질투로 가득 찼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대면 이후 윤혜경은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강준호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서미래와 강준호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과 함께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게 되었다. 어머니가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르실까 걱정이에요. 서미래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말했다. 강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걱정돼. 하지만 어머니도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그로부터 2주일 후 서미래가 아기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는 날이었다. 차로 집까지 가는 동안 강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준호야. 너희 집에 좀 가도 될까? 강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 물론이죠. 지금 미래랑 아기 데리고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전화를 끄는 강준호는 서미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서미래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다. 괜찮을까요? 아직 아기도 너무 어리고. 걱정 마. 내가 지킬게. 어머니가 먼저 연락해온 건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어.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윤혜경이 서 있었다. 평소의 화려한 옷차림과 액세서리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어서 들어가자. 아기 감기 들라. 윤혜경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서미래와 강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거실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님, 이 모든 걸 직접. 앉아라. 산후에는 뜨거운 국물이 좋대. 윤혜경은 말을 가로막고 부엌으로 향했다.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윤혜경은 가끔 아기를 흘끗거리며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서미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윤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2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그 양반이 남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 처음엔 화가 났지. 내 등 뒤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강준호와 서미래는 숨죽이며
윤혜경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 그 양반은 자기 방식대로 날 보호하려 했던 거였어. 내가 얼마나 꼴사나웠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으면. 윤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그래서 내가 미래 부모님 가게에 찾아갔어. 네. 서미래가 놀라 소리쳤다.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을. 걱정 마. 사과하러 간 거야. 윤혜경은 쓰게 웃었다. 처음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지시더라. 내가 또 무슨 짓을 할까봐 겁을 먹은 거지. 서미래는 가슴이 아팠다. 그동안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미안함이 밀려왔다. 근데 내가 무릎을 꿇자 놀라시더라. 윤혜경의 말에 서미래와 강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 내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 같아. 어머니, 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더라.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날 용서해 주셨어. 심지어 밥까지 차려주시면서. 윤혜경은 고개를 숙였다. 난 평생 남들을 깔보고 살았는데 정작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서미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겨우 참았다. 하지만 윤혜경의 눈빛과 말투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윤혜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가 변호사를 통해 정리한 서류야. 내 명의로 된 재산 절반을 너희 이름으로 옮겼어. 그리고 간판 철거와 공사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정했어.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강준호가 서류를 밀어내려 했다. 알아.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이야. 그 양반이 떠나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거지만 재산이 뭐가 중요해? 결국 가족이 다지. 윤혜경은 조심스럽게 서미래에게 다가갔다. 아기, 안아봐도 될까? 서미래는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윤혜경에게 건넸다. 윤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들었다. 내 첫 손주야. 이렇게 작고 예쁘다니. 윤혜경의 굳었던 표정이 부드럽게 풀어졌다. 미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였는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서미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오랜 시간 꿈꿔왔던 가족의 화해가 실현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네, 어머님. 다시 시작해요. 우리 모두. 강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아기를 한 품에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윤혜경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그 양반, 이거 보고 있을까? 내가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이제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서미래는 이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에 깊이 새겼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석 달 후 서미래의 친정가게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임숙자는 새로 리모델링한 주방에서 솜씨를 발휘하고 서경수는 자랑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했다. 가게 앞에는 30주년 기념 행사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서미래가 윤혜경을 안내했다. 윤혜경은 아기를 안고 분주히 움직이는 서미래의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내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3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일을 해오시다니. 윤혜경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강준호가 음료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 앉았다. 어머니,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혜경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건물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최근에는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시작했다. 생각보다 재미있어.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라고 생각했는데 손님들이 내 커피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서미래는 미소 지었다. 윤혜경의 변화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강민석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진실의 폭로는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했다. 임숙자가 음식을 들고 다가왔다. 사돈 어른,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드셔보세요. 윤혜경은 감사하게 음식을 받았다. 처음에는 사돈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두 집안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솜씨가 좋으시니 30년간 장사가 잘 됐을만 하네요. 윤혜경이 진심으로 칭찬했다. 임숙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과찬이세요. 그냥 성실하게 한 것뿐인데. 식사를 마치고 가게 하는 더욱 북적거렸다. 오랜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아기의 탄생까지 축하하며 덕담을 나눴다. 서밀에는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아기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보며 감격에 젖었다. 문득 윤혜경이 서밀애를 불렀다. 미래야, 잠깐 나 좀 도와줄래? 서밀애는 의아한 표정으로 윤혜경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다. 윤혜경은 차 트렁크를 열어 큰 상자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내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야. 함께 들어가자. 가게로 돌아온 윤혜경은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상자를 내려놓았다. 오늘 특별한 날을 맞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간판이 나왔다. 서밀애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윤혜경이 철거 당시 버린 가게의 원래 간판이었다. 어떻게? 임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철거 업체에서 찾아왔어요. 제가 잘못한 일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싶어서요. 윤혜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경수는 오래된 간판을 만지며 감격에 젖었다. 30년 전 처음 가게 문을 열 때 직접 손으로 그린 글씨였는데 윤혜경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오만과 무례함으로 두 분께 상처를 드렸어요. 임숙자는 윤혜경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찾아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서밀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강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서밀애가 속삭였다. 그래,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저녁 모두가 돌아간 후 서밀애와 강준호는 아기를 재우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준호 오빠 가끔은 꿈만 같아요. 모든 게 이렇게 잘 풀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강준호는 서밀애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거야. 그 봉투가 아니었다면.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아버님이 단순히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진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강준호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어머니는 평생 허영과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역설적이게도 그때 어머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거야. 서밀애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우리 아이는 양쪽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겠네요. 그래, 우리 딸은 행운아야.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서밀애가 일어서려 하자 강준호가 먼저 일어났다. 내가 볼게. 너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 강준호가 아기 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밀애는 따뜻한 행복감에 젖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친정어머니였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사돈 어른이 많이 변하셨구나. 내 덕분이야, 우리 딸. 서밀애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모두의 덕분이에요. 우리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죠. 사랑해, 엄마.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치 하늘에서 강민석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서밀애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버님,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모두 잘 지낼게요. 방에서 들려오는 강준호의 자장가 소리와 함께 서미래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가슴에 품었다.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